자, 오늘 이제 수요일 그 3일째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오늘 눈에 띄는 그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알래스카 이 LNG 개발이 뭐 우리가 주로 많이 수입을 해오는 미국 그 LNG 에너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북극권을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알래스카 쪽 남쪽으로 앵커리지 쪽에 있는 그 항구로 가스를 끌고 와서 거기 천연가스 거기서 담아서 배로 우리나라로 옮기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그 지금 멕시코만에서 지금 텍사스주에서 천연가스를 그 셰일 가스죠. 셰일 가스를 그 채취해서 그걸 배로 유조선으로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오는데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줄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강관, 이 LNG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죠. 이게 미국의 개발업체인 석유회사 주요 메이저 업체인 엑슨모빌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 2050 탄소제로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2050년부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지금 이 알래스카 LNG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약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2025년 올해부터 시작하면 2035년에야 상업 생산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고도 한 1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이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엑슨모빌은 아예 그냥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회사가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해외 외국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개발을 하도록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10년치 일감을 마련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 LNG 개발이 과연 우리에게 상업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이 관세, 이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 협상용 무기로 이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럼 실제로 이 LNG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이미 참여를 하기로 그 미국과 협상을 벌였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일부 양보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우리도 아마 비슷한 이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LNG 프로젝트 개발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올랐죠. 특히 강관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유정용 파이프를 이미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우리 한국 강관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이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0%를 매겼습니다. 그 말 뜻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 접근을 할 때 그렇게 과도하게 싼 가격에 미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관업체들은 향후 미국으로의 이런 이 유정용 강관이나 이런 강관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이러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강관주들이 대거 강세를 나타내고 한 것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실제 수익, 즉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강관주들이 왜 수혜를 볼 것인가? 이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이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유정 개발용 이 파이프라인 강관들을 이미 수출해 왔습니다. 이 유정용을 수출을 하면서 여기서 꽤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셰일 오일이 그 시장에서 경제성 있는 가격이 약 70불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70불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이 셰일 오일 개발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죠. 그런 면에서 강관주들은 거기서 수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도 우리나라 강관업체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강관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 중국산 저가 강관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고율 관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말뜻은
고스란히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한국 관광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이 된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시장 내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유망 테마주 여기서 세 가지 종목을 제가 먼저 제안을 좀 드리는데 하이스틸이라는 업체와 넥스틸, 동양철관입니다. 그중에서 저 같으면 넥스틸을 가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빵 친 건 하이스틸이죠. 이게 하이스틸이 뭐 가스 운송용 60인치 대구경 이 후육관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넥스틸 같은 경우 유정용 관관을 이미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저가주예요. 저가주기 때문에 이 테마가 울릴 때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돼서 급등을 했다가 순식간에 차익실현 매물 내면서 급락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 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세 종목이 나름대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실적으로 면에서도 그렇고 시장 내에서 테마주성 그 매매에서도 그렇고 이 실제로 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다시 종목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일본이 참여한다라는 소식들 들어오면서 오늘 국내에서는 관광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할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러한 테마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전략 세워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바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접속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의 테마들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종목들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이 세워보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어지럽죠. 그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고 다시 또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고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스틸이라는 업체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빵 쳤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포스코와 함께 LNG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기도 했고 극저온용 고망간 SAW 강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와 관련이 깊고 이 포스코가 우리 한국의 그 알래스카 그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면 포스코가 가장 메인을 잡고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간 기업들은 이 10년짜리 프로젝트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이 10년 프로젝트에 이 포스코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국민주 형태의 이제 국민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뭐랄까요 정부의 이러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포스코와 함께 이 작업을 하고 실제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하이스틸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상한가 빵 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고 종목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하이스틸은 소경관, 작은 규모의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원유나 석유를 수송하는 60인치짜리 굉장히 큰 이 대구경의 이 후륙관관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관관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업력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다양한 종류의 관관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가격에서 오늘 상한가를 빵 치는 바람에 이게 좀 5,700원 정도 종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가를 한 5,500원 정도, 물론 내일 아침 되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그 LNG,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 이 하이스틸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일부 가격 조정을 받죠. 그럴 때 5,500원 미만에서 잡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5,500원이라는 매수가 밑으로 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낮은 단가에 그리고 더 많은 수량의 매수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7,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짧은 기간 동안 차익실현 매물로 급하게 뾰족선을 그리는 형태의 매매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하이스트리 좀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7,000원을 짧게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을 매수가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10%인 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만큼 이 5,000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다 손절 매치는 게 아니라 그 분할해서 샀던 것만큼의 그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 현금을 확보하시고, 현금을 확보한 것만큼 더 낮은 가격에 사실 수 있으면 이 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 한국이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넥스틸이라는 업체인데요. 넥스틸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삼각형 형태로 수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패턴에서 이 상단을 깨고 올라가면 이제 그 새로운 지난번 직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넥스틸은 사업 실체도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미국의 이 마스터즈라는 파이프 회사에게 이미 그 미국에 납품도 해봤습니다. 수주를 해서 납품도 한 300억 규모로 해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한국산 유종 강관 반덤핑 관세 0%를 매겼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의 이 석유 유정용 강관을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 강관을 그러니까 유정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 승인도 받아놓은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말뜻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이 실제로 그 사업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하이스틸은 포스코와 함께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메인 사업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파트너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넥스틸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 유정개발용 이 파이프라인을 납품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이 알래스카에 1,000km나 되는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그 건설 구간 중에 구간 잘라서 이거를 이제 발주가 나갈 텐데요. 이 외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대만 기업들에게 이 석유 관관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을 수주했을 때 넥스틸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 매수가 15,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앞에 하이스클보다 훨씬 더 높은 3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짧게 제시해드리는데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 매수 단가를 제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목적의식을 갖고 이 시장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매가 항상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손절매 가격이 굉장히 짧게 제시해드리는 건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삼각형 형태의 이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차트에서 위를 깨고 나가는 이 차트가 이번에 나오게 되면 실제로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넥스틸은 실적이 있는 회사라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실제로 유정용 파이프를 거래해본, 수출을 해본 기업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장기간에 걸쳐서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단 1년 하고 말 게 아니라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장기간 동안 이 강관은 꾸준히 납품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넥스틸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문제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들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급등했던 만큼 이 목표 주가 짧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하이스틸과 넥스틸 각각 5,500원, 15,000원으로 매수가 전략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하나 더 남아 있고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이 밖의 방법으로 나는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종목을 왜 문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한 2,000원 정도, 2,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 정도지만 이게 주가가 오른 걸 따지면 저 밑에 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100% 이상 주가가 오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동양철관은 적자 회사예요.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도 모르는. 거기다가 해외 수출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수출하는 지역이 미국이 아니라 남미나 중동 이런 좀 저개발 국가 이런 쪽에다가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쪽에 수출이 실제 가능할지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업체는 내수 쪽에서 이 충청도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이 그 강관이 우리나라 가스 그 천연 우리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가스망이 있는데요. 그 가스망에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갑니다. 내수 쪽에서는 나름대로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는 종목이지만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묻지마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찌어찌 해서 2,000원 근방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나오지가 않아요. 즉 이런 2,000원대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테마성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종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급등락이 많습니다. 이게 막말로 이게 그 주가를 추격 매수해서 위에 상투를 잡게 되면 말 그대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주식은 투기다라고 말씀할 때 이런 종목들을 갖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오른 주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자기 사업에서 자기 기술과 자기 시장과 자기 그 능력으로 이 얼마가 있는 그 실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실적이 흑자를 내야만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머니게임 양상으로 어떠한 뉴스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호재성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묻지마면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막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 올랐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설명드리긴 뭐 달리 할 말은 없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시장 내에 적자 기업도 어떤 때는 이런 테마 바람을 타면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급등했던 주가가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반드시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은 예전에도 여러 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중에 저가주를 너무 좋아하고 싼 가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이런 테마주들은 단기로 접근할 수 있어도 그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이걸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대박이 나든 로또 같은 종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는 1,900원대에서 접근을 하시긴 하는데 이런 관련된 호재성 주수가 나올 때 단기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어도 이 종목을 장기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1,800원입니다. 100원이면 좀 큰 돈이긴 한데 이 저가주에서는 그래도 이 1,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21선을 깨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20선을 깨고 날 경우는 앞에서 보셨지만 21선 깨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앞에 두 종목, 특히 넥슬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